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체육 대우의 기본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규정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실제 체육 대우라는 게 무엇인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했던 8%의 체육 대우를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immediately 그리고 unconditionally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예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example을 발전시켜 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유러피언 유니언, 일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의 대우인 8%를 해줘야 한다. 다만 WTO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해서는 150% 관세를 매기든 수입을 금지하든 상관없다. 그건 미국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야, 한국 너 기분 좋아. 너 참 우리하고 친하니까 너에게는 특별히 3%의 관세만 받을게 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3%라는 혜택을 준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8%의 관세가 WTO 체제에서의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의 대우였는데 어느 순간 한미 간의 양자적 협의를 통해서 야, 우리는 친하니까 3%만 주자. 우리는 친하잖아. 우리 혈맹이잖아. 라고 해서 3% 혜택을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MFN이 더 이상 8%가 아니죠. 이제 뭐가 MFN으로 바뀌었습니까? 한국에게만 특별히 주는 3%라는 혜택이 최고의 혜택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WTO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과거 8%가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3%라는 최고의 혜택을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하는 의무가, 권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가트 제1조, 게츠 제2조 MFN 원칙에 따라서 WTO 회원국들 간에는 3%의 관세율이라는 최고의 혜택을 주고받을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주목해야 되는 게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적인 협상을 통해 나오게 된 3%라는 혜택이 WTO 체제의 최애국 대우의 원칙에 의해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자 차원의 자유무역, 더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결과가, 협상의 결과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멀타이레터럴리 다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진 원인이 바로 최혜국 대우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바로 가트 WTO 체제라는 다자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트 제1조와 게츠 제2조의 가장 중요한 조항에 이 원칙이 규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WTO 회원이 아닌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3%라는 최혜국 대우를 요청할 권리가 없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해줄 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상상을 해보죠. WTO 회원국들 사이에 특정 상품에 대해 3%의 관세율이라는 최고의 혜택을 서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 이러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이
WTO 회원국도 아닌 북한에 대해서 0%의 관세를 아예 폐지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북미 관계가 엉망이 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상상하기 어렵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what if라는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죠. 만약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 김정은과 만나서 북미 대화의 끝에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핵 협상이 성공되어서 북한이 WTO에 가입하기도 전에 트럼프가 야, 너 기분 좋아? 너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하겠어 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다라고 가정해보죠. WTO 회원국들 사이에는 최고로 혜택받는 대우가 3% 관세율이었는데 WTO 회원국도 아닌 북한에 대해서 0%라는 더 낮은 관세율의 혜택을 부여해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비록 북한은 WTO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제 0%라는 것이 현재 존재하는 미국 WTO 회원국인 미국이 운용하는 관세 정책 중에 최고로 혜택받는 MFN 조치가 됩니다. 0%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츠 그리고 가트 1조와 게츠 2조의 규정에 WTO 컨트랙팅 파티 멤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any other country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WTO 회원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주어지는 최고의 혜택. 여기서 바로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북한은 이 example에서 북한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country에 주어지는 0%의 혜택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최국 대우, 최고의 대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WTO 회원국들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 3%가 아니라 새로운 최고의 혜택인 0%를 0% 관세율을 자기들에게도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나머지 WTO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최애국 대우인 0%의 혜택을 줘야 할, 즉 최애국 대우의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애국 대우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WTO 체제에서 국제통상법에 있어서 Principle of MFN Treatment, 바로 최혜국 대우의 원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최혜국 대우의 원칙의 의의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Basic Element for Multilateral Trading System, 다자 무역 체제의 기본 요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최애국 대우의 원칙 때문에 다자간 무역 질서, 무역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다자간 무역 체제가 바로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가트 WTO입니다. WTO 가트 체제에서 하는 방법, 이거를 멀티래터럴리즘, 다자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국가들은 8%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WTO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3%만 하는 게 어때? 라고 양자 간 협상의 결과 최고 혜택을 미국이 한국에게 3%를 부여했는데 이 양자 협상의 결과가 모든 같은 WTO 체제에 참여한 국가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즉 자유무역을 멀티래터럴리즘, 다자주의라는 방식에 따라서 자유무역을 하도록
해주는 그 기본 툴이 기본 원칙이 바로 최애국 대우의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최애국 대우의 원칙은 WTO 가트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최애국 대우의 원칙을 원칙적으로 줘야 할 의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모든 원칙에는 당연히 exception, 예외가 있겠죠. 예, 근데 어떤 예외가 있냐 하면, 일반적 예외라고 해서 general exception, 우리가 일반적 예외에 대해서는 다음번 수업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조금 할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보호 혹은 human health,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예외적으로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안보를 위한 예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애국 대우의 원칙을 일부 예외적으로 안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각각 가트 20조와 가트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가트 20조, 가트 21조에 나와 있는 이 exception들은 모든 WTO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의무 면제, 이걸 영어로 waiver라고 하는데 가트 제9조에 보면 WTO 협정, WTO 설립협정 제9조에 보면 waiver라고 해서 WTO에 가입할 때 이미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일부 의무 면제를 인정해달라라고 해서 WTO 승인을 받아서 특정 회원국들에게 의무 면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최애국 대우와 관련해서 의무 면제의 대상으로 이걸 의무 면제하기로 했다라면 예외적으로 이 부분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 예외와 의무 면제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요. 가트 WTO 체제의 다자주의를 완성하는 기본 원칙인 최애국 대우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모든 WTO 회원국들이 따라야 하는 일반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세 동맹, 자유무역 지역 등의 예외라고 해서 가트 제24조에 아주 재미있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 최애국 대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흔히 말하면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주고받은 혜택은 최고 대우는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 MFN 원칙에 따라서 주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최애국 대우와 관련되어서 가장 법적인 논의가 중요하게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된 얘기인데 국제통상법 1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저희가 자유무역 협정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음 학기에 진행될 국제통상법 2수업에서는 이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가트 WTO 체제의 기본 원칙인 최애국 대우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Free Trade Agreement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역 통합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요. Regional Integration이라고 해서 비슷한 지역에 있는 국가들끼리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러피언 유니언, 유럽연합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점점 통합을 해왔죠. 그게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라는 유러피언 유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regional integration, 지역 통합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지역 통합이 뭐냐면 바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FTA,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는 겁니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FTA를 체결한 체약 당사국들끼리는 관세를 원칙적으로 제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끼리 FTA를 체결하면 한미 FTA를 체결하면 FTA 참여한 국가들끼리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제로로 합니다. 그럼 예외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 FTA 협상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무관세인데 특별히 이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몇 년 동안 몇 퍼센트의 관세를 서로 인정해주자. 이 예외를 뽑아내는 과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의 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서로 간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거보다 조금 더 통합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관세 동맹, 커스텀스 유니언을 맺게 됩니다. 커스텀스 유니언, 관세 동맹을 맺게 되면 자기들끼리 무관세를 하는 것 플러스 뭐라냐면 나머지 외부 국가에 대해서 공동의 관세 정책을 펴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세안이라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연합체가 있죠. 아세안과 같은 관세 동맹에서는 자기들끼리는 무관세. 근데 자기들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오케이. 이 물건에 대해서는 8%, 저 물건에 대해서는 7%만 매기자라고 공동의 대외 관세 정책을 펴는 게 커스텀스 유니언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높은 단계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커먼 마켓을 만들게 되는데 커먼 마켓이라는 건 무역이라는 것 이외에도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자본이나 노동 시장까지 영내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가 커먼 마켓입니다. 예컨대 보통 이제 남미 국가들의 연합체인 메르코소르라는 게 있는데 이 메르코소르의 현재 수준이 공동시장의 단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거보다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면 싱글 마켓이라고 해서 단일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별개의 국가이지만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대외 정책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인 경제 정책도 서로 조율하고 협력하고 함께 결정하는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싱글 마켓이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제적인 지역 통합을 이루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유로피언 유니언이 바로 이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죠? 서로 간에 무관세의 원칙을 따르는 협정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FTA나 CU나 CM이나 SM을 만드는 지역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문서, 이 조약을 RTA라고 해서 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 해서 지역 무역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무역 협정의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FTA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움직임을 흔히 regionalism, 지역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지역주의,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역주의의 문제야.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이때 지역주의는 경상도, 전라도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로 regionalism, 지역주의,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지역주의는 바로 이러한 지역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자유무역협정 가장 낮은 단계의 RTA 지역무역협정이고요. FTA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영역을 Free Trade Area,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FTA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가 맺은 미국과 맺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죠. 이걸 사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공식적으로는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the USA,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데 우리가 흔히 이걸 닉네임으로 The Chorus FTA라고 합니다. 한국 ROK에서 KOR을 따왔고 미국에서 USA를 따와서 Chorus FTA. 우리가 영어로 CHORUS Chorus 하면 합창, 하모니라는 좋은 의미죠. 그래서 영어로 그 사운딩, 음을 따서 Chorus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죠. 2006년 2월 2일 협상이 시작되어서 2007년 4월 1일 협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어서 재협상, 추가 협상 용어에 대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추가 재협상을 다시 해서 2010년 12월 달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2일 미국 의회에서 ratification 비준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비준 ratification이 되었으며 지난 2012년 3월 1일 날 드디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미 FTA에서 약속한 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코러스 FTA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서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0%의 관세를 매기도록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예외가 있다 그랬죠. 이게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WTO에서는 예컨대 중국, 일본, 유럽, 한국 모든 WTO 회원국들은 다자적 차원에서 8%라는 최고의 혜택을 서로 주고받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과 미국 간에 FTA를 체결해서 자기들만 0%의 혜택을 주고받기로 했답니다. 만약 MFN 원칙에 따르면 이 0%라는 혜택을 중국, 일본, 유럽과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트 제24조에 따르면 FTA,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주고받은 혜택은 MFN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0%의 FTA 혜택은 한국과 미국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유럽은 이 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과 같은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은 FTA의 혜택인 0%는커녕 WTO의 혜택인 8%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FTA 협상, FTA라는 게 세계적 관심사가 된 이유가 예전에는 8%가 너무 좋은 혜택이었는데 이제 몇몇 국가들끼리 0%라는 더 좋은 혜택을 누리는 걸 보니까 야, 우리도 FTA를 체결해야 되겠어 라는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FTA 협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지난 10년, 20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겁니다. FTA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음 학기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중요한 건 MFN 원칙 최혜국 대우는 이와 같다 라는 개념 그리고 그 최혜국 대우 최고로 혜택을 받는 국가처럼 대해주기라는 원칙은 모든 WTO 회원국들끼리는 상호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WTO에서 권리 의무가 있는 이 최혜국 대우라는 원칙을 따라야 하는 의무,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예외 말고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FTA, 자유무역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지역무역협정 중에 하나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한 체약 당사국들 사이에는 무관세의 원칙이다. 근데 FTA에서 나온 이 혜택은 같은 WTO 체제에서 하는 MFN의 예외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한미 간에는 FTA에 적용이 되어서 0%, 나머지 WTO 회원국들 간의 관계에서는 WTO 체제에서의 최애국 대우인 8%. 제가 얘를 8%로 한 이유는 WTO 체제에서의 공산품의 현재 평균 관세가 약 8%, 상품마다 다릅니다. 대략 평균 관세가 8% 정도 되기에 이 예를 사용했습니다. WTO에 참여하지 않은 비회원국은 아예 다른 전혀 다른 무역 제한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최애국 대우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논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북한 간의 남북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런 논의가 좀 수그러들었지만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친구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야 하니까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얘기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관세와 같은 혜택을 준다라면 그 혜택을 MFN 원칙에 따라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 자동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이 국제통상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남북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다. 또 일부에서는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한국이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 간 내부 거래라는 특수한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간의 무관세 거래를 다른 WTO 회원국들이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통일부나 뭐 이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은 이 국제통상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국제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국내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헌법상.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민족 내부의 거래라서 무관세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WTO 회원국이 되는 그리고 WTO에서 하나의 엔티티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국가 혹은 독립 관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국가냐 아니냐는 국제통상법에서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고요. 중요한 건 대외 무역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과 한국은 어찌되었든 간에 무역이라는 통상법에서는 별도 엔티티입니다. 따라서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이유로 무관세의 혜택을 주게 되면 그 무관세의 혜택은 다른 WTO 모든 회원국들에게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동시에 그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최애국 대우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무관세 정책은 나머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 함께 적용해야 하는 MFN에 근거한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게 국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FTA를 체결하는 겁니다. 다만 이 FTA 체결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법률적인 논쟁, 반대 의견이 있긴 합니다. 뭐 여하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혜택은 MFN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외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WTO의 기본 원칙 첫 번째로 최애국 대우 MFN 트리트먼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에 대한 출발점으로 5가지 WTO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고 그 기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차별하지 말자, 차별 없이 무역하자라는 비차별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차별의 원칙 중에 하나가 최애국 대우,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셔널 트리트먼트라고 내국민 대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최애국 대우의 기본 개념이 뭔가? 수입 상품, 수입 서비스 차별하지 마라. 수입 상품들끼리 차별하지 마라. 라는 거라고 했죠.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처럼 대해줘라. 근데 get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플러스 서비스 공급업자. 중요한 건 이게 가트 1994 가트 제1조 그리고 게츠 제2조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중요한 건 like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동종. 동종이 무슨 의미입니까? 동종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이러한 최고로 혜택받는 대우는 immediately 즉시 즉각적으로 그리고 unconditionally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다른 회원국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애국 대우의 예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일반적인 예외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혜택은 최애국 대우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 하면 다음 주에는 WTO의 기본 원칙 두 번째로 내국민 대우 내셔널 트리트먼트라는 것과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여섯 번째 강의, 여섯 번째 주 강의를 진행했고요.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주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